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사 지수 많이 높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30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어제 오후 1시부터 이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죠. 이제 134만 톤을 30년 동안 이제 방류를 하는데 이 방류를 하고 있지만 또 새로 만들어지는 오염수가 있거든요. 네. 그 오염수까지 또 더해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계획된 30년보다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이 과정으로 인한 여야 대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격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이 내년 3월까지 이 134만 톤 중에서 2.3%를 방류할 계획인데 한 3만 톤, 3만 1,200톤 정도 됩니다. 네. 여야의 공방이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격화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이 이전에도 광우병이나 사드 괴담으로 국민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허위 선동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가짜뉴스 선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해서 2천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을 했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이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장외 투쟁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엊그제 국회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네. 또 내일은 이 광화문에서 총 집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이슈픽 제목이 방류, 오염수 방류 30년 플러스 알파인데 네. 저 제목의 행간은 방류 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상이 30년이거든요. 그렇지만 30년 이상, 즉 이제 얼마나 장기화될지 뭐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하수나 빗물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매일 100톤씩 새로운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바다에 버리더라도 새로 쌓이는 오염수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만큼 네. 이 방류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 언제까지 방류를 할지 알 수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30년 동안 방류를 하고 나서 이 원전 자체를 이것을 폐로라고 하더라고요. 폐쇄를 해야 되는데 네. 한 205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전 폐쇄를 해야 되는 원전 안에 이 고방사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네. 사람은 물론 로봇이 들어가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마 이런 또 로봇이 들어가서 빼내는 기술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 30년 후에 뭐 이거를 뭐 종료 가능하겠다. 이거는 사실 그 시점에 가봐야 하는 게 당연한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2051년 앞으로 30년 후에 폐류는 폐로는 예. 그때 좀 가봐야 되는 이제 불확실성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오염수 방류 모니터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또 민주당은 후쿠시마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담화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측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서 상황을 점검하고요. 또 일본 측이 방류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우리 쪽에 제공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금지가 되는데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수입 금지될 수도 있고요. 또
방류를 하고 나서 다른 지점, 뭐 태평양이라든지 뭐 다른 지점에서 이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쌓이는 오염수는 물론 원전 폐쇄 자체도 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종료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이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이 방류 이후에 철저하게 후속 검증을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맞서면서 앞으로 뭐 대치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발표된 내용이죠. 이동관 임명 전국 급랭입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어제까지죠. 어제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임명을 강행했고 앞으로 여야 대치는 이에 따라서 더 장기화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재송부 요청이 있으면서 이제 주 후반에 임명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네. 그대로 이제 그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이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여야 그 어떤 입장일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 이제 위원장이 됐죠. 위원장이 네. 방송,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다.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방송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어서 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와 방송 장악 이력 등 갖가지 의혹에도 또 이 국회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결국 윤 대통령이 임기 1년 3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는 16번째 인사를 탄생시켰다며 이 대통령에게 협치라는 두 글자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당도 비판의 가세를 했는데요. 강은미 원내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언론 자유의 재앙 그리고 민주주의의 파괴였던 그 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이 전 방송의 윤영 방송화 또 전 신문의 국힘당 기관지화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2명, 2인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5인 체제가 이제 정상화되는 것인데 2인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최근에 퇴임을 한 상태고요. 네. 이상인 위원 1명만 남게 되면서 윤 대통령 더는 지체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정해지면서 이동관 또 이상인 위원 이렇게 함께 2인 체제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과방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 12명과 또 무소속 박완주 의원까지 가세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5인 합의체인 방통위인데 앞으로 이 2명 체제에서 이 2명이 의결하게 될 안건은 모두 무효라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동관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 모두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머지 방통위원 3명이 추가 임명이 돼야 현재가 5기고 이제 6기 방통위 구성이 마무리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동관 위원장 임명이 강행되면서 6기 방통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픽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과 검찰의 시간차, 오늘 세 번째 이슈 픽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제 오늘까지로 정해지면서 이제 내일부터 한 일주일 가까이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졌고요. 31일까지인 거죠? 그렇죠. 네. 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시점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검찰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발했죠? 네, 그 언제 회기를 종료할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안건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면서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좌석에서 이 피켓을 붙이며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8월 말까지 쭉 이어가자,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까지 25일까지 이제 회기를 마치고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대립을 했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이 회기 중에 표결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방탄 비판을 받게 되고요. 또 가결이 되면 친명계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경우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다, 정치적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결국 민주당 주도로 일주일 가까운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비회기 기간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해 달라.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먼저 그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이제 그 요청을 한 상황인데, 네. 그 여당 쪽에, 그 검찰 쪽에 검찰이 8월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힘들어 보인다고요. 네, 시간적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서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30일 다음 주에 출석을 하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 대표는 다음 주에 당무 때문에 시간이 없다, 지금 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의혹까지 병합을 해서 하려면 이제 출석도 하고 조사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8월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월은 힘들고 9월에 영장 청구가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이제 그럼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이제 12월 초까지 쭉 정기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은 피할 수가 없게 되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과 그리고 영장 청구 시점이 이 어떤 하반기 정치 지형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추석 전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그 시선도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역시 오늘도 시사 지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